남양주 얼구 김한정입니다. 우병우 증인, 세월호 수사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상황실과 청와대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현장에서 상황실이 아니고 이제 해경과 그 압수수색하려는 검찰 간에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게 해경이 이제 쭉 그 개통을 밟아서 아마 청와대에 해당 청와대 보고가 왔었습니까? 저희한테 직접 온 건 아니고요. 청와대 어디인가 보고 와서 저희가 패스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검찰에서 해경에 와서 그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한다. 근데 서버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집행 장소가 본관으로만 돼 있는데 실제 서버는 별관에 있다. 그거를 근데 검찰이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검찰은 달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못 주겠다. 해경은 못 주겠다 그러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자료가 넘어갔습니까? 못 넘어갔습니까? 당일날 검찰이 다시 압수영장 집행 장소를 하나 새로 해서 와서 적법하게 정당하게 그걸 압수수색은 해갔습니다. 해간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몇 시간 사이에 정당한 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그 압수수색의 집행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예, 당일날 이루어진 거로.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액션을 따로 취한 것은 없다. 저희가 그 중간에 이야기하고 아까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중간에 그냥 바로 저기 더 이상 조정해로 할 문제는 아니라서 빠지고 나서 검찰이 영장을 다시 받아와서 집행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다 종료된 사건으로. 당시 상황실 특히 해경과 청와대 상황실과의 그런 교신 기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작용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자세히 듣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도 그러니까 아직 압수수색 전이니까 뭐 그 안에 내용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냥 그 해당 어느 쪽인지 기억 안 나지만 해당 수석실이나 비서관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본 겁니다. 제가 그때 그 비서관 들어간 지 한 달 안 됐을 때입니다. 자,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민정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감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실 직제로 해서 지금 정확히 그 규정이 돼 있는데 다만 친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하는지가 돼 있지 않고 그냥 친인척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그러면 한 8천 다시 정도로. 묻습니다. 이 친인척이란 개념 속에서 통상적인 호적적 개념이 아니라 이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위까지 포함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볼 그게 수도 상식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옛날에 사직통팀도 그랬고 민정의 친인척 관리는 대통령과 가깝다고 팔고 다니는 자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씨 일가 간의 복잡하고 의혹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논의가 된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무슨 경선 캠프나 대선 캠프나 뭐 그럴 때 근무하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주변을 관리해야 될 주무비서관, 수석비서관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습니까?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특감반에다 관리해라는 정도로 지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 들어와서 특별감찰관실이 별도로 생겨서 거기가 사실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감찰반에서는 그 특별감찰관실 범을 빼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이나 이쪽으로 사실은 조금 더 범면은 있습니다. 자, 우병우 정인께 다시 묻습니다.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등과 식사도 하고 이렇게 자주 어울렸죠. 자주라기보다는 뭐 네. 자, 그 속에서 최순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까? 예,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아예 묻지 마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아예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묻지마가 아니라 아예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저는 못 들은 겁니다. 예. 자, 민정수석은 보고된 내용만 가지고 업무를 합니까? 친인척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멍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피해를 주고 국민들한테 상처를 준,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이것 때문에 몰락한 겁니다. 민정수석이 그런 면에서 나는 몰랐다, 이건 친인척 규정 아니다, 문고리들이 이야기 안 해서 나는 묻지도 않았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추명호 국장, 국정원 국내정보수집국장이죠. 예, 지금 국정원 추명호를 통해서는 공식적인 보고만 받았다 그랬죠. 공식전 절차로도 보고받았습니다. 만난 건 한두 번 정도밖에 없고, 한 번으로 기억합니다. 2015년 11월에 추명호 국장이 청와대 비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적발이 돼가지고 국정원 자체 감찰에 걸렸어요. 그래서 2015년 12월 5일자로 퇴직 대기 발령 받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15년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실토한 겁니다. 그 추명호 국장에 대한 무슨 감찰을 쪽한 얘기는 자, 제가 추명호 못 국장이 들었습니다. 예. 민정수석한테 비선 내지는 국정원으로서 국내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보 보고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직접이라고 하시면 뭐 본인이 와서 하는 대면 보고는 아니고요. 문서나 전화나 예.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보 보고를 한 적이 있냐 없나? 그거는 국정원 내부적으로 다 원장님께 보고가 된 공식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그 원장을 거치지 않고 보고가 되지 않고 별도로 하는 그런 거는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김한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신문 중에 자료 제출 요청과 특히 국세청의 납세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병우 정인 조력자가 오늘 청문회장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지인 한 분과 동행하셨다는데 이 지인 한 분은 식사 준비 정도 하시는 분으로 지인의 말에 따르면은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지금 없습니까?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서 그건 폐업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본인을 정인을 도와줄 사람이 지금 없습니까? 예, 마땅히 지금 직원도 없고. 그런 현재는 본인 아니면은 자료 요청한 그런 내용을 조치할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까지만 신문을 하고 잠시 정리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진 위원 하시고 자료. 예. 자, 김경진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신문하기 힘드네요. 자, 우병우 증인. 그 김기춘 실장이 이제 증인께 이렇게 대통령이 뜻이니까 한번 면담해 봐라 해서 지금 면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최초에. 그럼 대통령께 우병우 증인을 소개하거나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순실 씨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저기 영상 사운드를 한번 좀 틀어보겠습니다. 최순실과 오는가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 비서관으로 청와대를 들어갔어. 부자자 회장이. 그래서 최순실이가 뭐 나는 여기 기억만 하면 소품 먹는 기분이 소품 들어갔어. 민정수석으로 올라간 거야. 이거 성명 그거야. 그 병원 부인인가 봐. 김영재 소녀니까 부자가 업체는 사장이거든. 실 만드는 회사. 이 최순실은 이영희로 왔거든. 컴퓨터에 인형 셔틀 이름을 딴 이름을 넣으니까 최순실 이름이 이영희로 들어갔는데 그런가 이 최순실 거 다 맞고 애들끼리는 그게 살아남게 저도 이런 음성을 변조해서 올리는 걸 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증인의 장모께서 기흥시시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흥시시의 종업원들 또 거기 SDNJ 사무실이 또 그 안에 있죠. 기흥시시 안에 있죠. 본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기흥시시 안에 있는 여러 명들을 저희가 접촉해서 음성을 녹음을 했고 저 녹음한 내용 중에 핵심 부분을 지금 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 틀어드린 부분은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사에 저희가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음성 변조를 했는데 저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원래 음성으로 복원하는 기술이 동시에 있답니다. 근데 언론사에서 받으시면 저게 복원은 가능하겠지만 굳이 복원해서 그 당사자가 누군지 알려 하시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언론사에서 신중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내용인즉은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기흥시시에 평균 2주에 한 번꼴로 왔고 증인의 장모이신 김장자 회장은 최순실 씨만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즐겁게 맞이를 했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정비서관으로 추천이 됐고 결국은 증인,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이 다 한 패거리를 이뤄서 이번 최순실 사태의 농단의 주범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증인 사실 아니죠? 저는 저런 얘기를 도저히 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 변조돼 있고 네. 그리고 무슨 뭐 2주에 한 번씩 와서 버선발로 그런 얘기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우리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제 전임 민정비서관은 제 검찰 4년 후배입니다. 4년 후배가 1년 이상 근무한 자리에 가는 게 검찰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무슨 영전이겠습니까? 저는 김기춘 실장님이 저한테 민정비서관 제안해서 워낙 어려운 분이라서 승낙을 했지만 돌아와서 4년 내지 5년 후배 뒷자리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동기들이 검사장이 되고 된 지 벌써 1년 내지 1년 반이 됐는데 1급 비서관을 한 게 맞느냐? 사실 나름대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대략 이제 증인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요. 인사청탁이나 무슨 발탁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알겠습니다. 예. 네, 그만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얘기를 드리면 증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은 굉장히 많고 권력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검사장 입성에 실패를 하고 변호사 1년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권력의 핵심으로 복구할까 절치부심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민정비서관 자리에 대해서도 아주 고맙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뭐 증인 말씀하신 거 뭐 제 추정이 틀린 거겠죠.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저 배경 이제 저런 상황 하에서 증인은 아까 지금 세월호 압수수색과 이제 해경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증인의 입장은 해경에 대해서 이 또 세월호와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가 증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해경 압수수색도 단지 두 기관 간의 충돌을 조정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부분을 가지고 조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월호 해경 정장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광주지검의 변찬우 검사장이 상당히 주장을 했는데 그 변찬우 검사장 2015년 1월에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났다가 결국은 이게 좌천됐다가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게 하도 법무부에서 또 민정에서 이게 반대가 심하니까 대검 내의 각 과장들에게 법리 검토를 시켰는데 대검 과장이던 손영배 부장검사가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는데 유일하게 대검 과장급 중에서는 인사를 받으면서 북부지검 과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세월호 특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가지고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당 정부에서는 세월호 특조위에서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정말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시체 파리를 한다는 식으로 인터넷에
속칭 말하는 댓글 조작 세력들이 엄청나게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를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정부 거의 경기에 가까운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배경 상황을 가지고 유출을 해본다면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두 기관 간의 조정 또는 압수수색 영장을 새롭게 받아라 라는 얘기만 했다고 하는 부분, 물론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이고 부적절하고 판단하지만 그랬다고 하는 증인의 주장은 거짓말로 판단이 됩니다. 증인 한 번 더. 네, 사실입니다. 아까 다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예, 김경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 정해 전에 자료 제출 요청